공허의 시대에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재살롱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 작가 람지입니다. 아재살롱 세 번째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단원 FM과 함께하는 아재살롱, 엉뚱한 질문에 진심으로 들이대는 아재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쓸모있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방전하시고 머릿속 드라이브 정리하세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They serve the purpose of changing hydrogen into breathable oxygen and are as necessary here as the air is on Earth. But I still say they're flowers. If you like. Do you sell them? I'm afraid not. But maybe we could make a deal.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노래인 DJ 오카와리의 플라워 댄스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제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입니다. 아직 3차 대전이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3차 대전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할 건데요. 왜 이런 얘기를 갖게 됐냐면은 최근에 어떤 이스라엘이나 이란의 전쟁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되어 오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 현재는 굉장히 평화롭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실에도 그러한 전쟁 같은 것들이 이미 현재 진행형인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자유롭게 좀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서 이번 주제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은 또 이란이 이스라엘과 또 약간 여러 그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전에는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어떤 기세를 보이고 있고, 그 전에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쟁 때문에 또 약간 좀 묻힌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예. 일단은 우리 이 얘기를 하기 전에 3차 세계대전 앞서서 1차,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인명이 많이 살상된 측면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던 전쟁이기도 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람지 씨가 보시기에는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전쟁이라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하고 있어야 될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세계 대전이라고 그 단어 자체에서 일단 의미하는 것이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단 둘의 국가 간의 사이에서 발생한 전쟁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참전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국가들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피해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정말 큰 영향이 미쳤을 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식으로 이제 통틀어서 부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소규모 그런 전쟁들, 국가와 국가 간의 1대1 대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것들을 좀 쉽게 예시를 들 만한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 1차 세계대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해서 한 청년이 이제 쏜 총탄이 전 세계적인 그런 전쟁으로 번지게 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그런 총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미사일을 날리고 탱크를 몰고 가는 정도의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충분히 또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람지 씨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것들이 3차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할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같은 걸로만 봤었을 때는, 일단은 아무래도 러시아가 영토 전쟁을 위해서 처음에는 군사 기밀 작전을 통해서 점령을 시도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결국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을 때 영토 전쟁을 통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시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좀 야심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근데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
지정학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만이 그것을 중국에게 먹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도 별로 반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을 때 미국이 만약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참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GDP 1위와 2위 국가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발생하는 여파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권을 뭐 챙기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 간에 무언가 추가적으로 참전하는 국가들이 생길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 3차 세계대전까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종교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3차 세계대전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대표적으로 종교 전쟁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발발을 해서 좀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람지 씨께서는 그 종교라는 것을 어떤 큰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인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종교를 그 전쟁의 원인으로 보는 주요 이유랄까? 아무래도 종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신의 신념을 좀 내세우는 거다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그러면 무엇이 더 옳느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종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면은 자신의 이념과 맞지 않는, 자신의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색채나 배경에 맞지 않는 다른 종교랑 부딪혔었을 때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듄 영화 보셨던 거 예, 듄 기억나잖아요. 영화 봤죠. 물론 이제 그것도 일종의 자원 전쟁 이런 것들도 연관이 돼 있지만 저는 거기에 굉장히 연관이 깊은 게 이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되게 신봉자들이 발생하잖아요. 남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신봉자가 없으면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까? 과연 그 은하를 대전으로 싸움을 걸려고 했었을까? 저는 거기에 강력한 배경이 결국에는 자신이 믿는 신과 거기에 따른 신념이 받쳐줬기 때문에 내가 불리할 수 있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쟁을 걸 수 있을 만한 어떤 패기를 보여줬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교가 그 여러 전쟁의 원인이라는 거는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조금 옛날로 돌아가자면 예전에 그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종교를 명분으로 내걸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침략을 해왔던 그런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분명 어떤 전쟁의 주요 원인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한편 드는 생각은 종교는 어떤 전쟁을 위한 어떤 명분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 것 같고, 그 안에 실리적인 부분 혹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침공을 했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영토, 인구, 그리고 자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에 대한 어떤 욕망이 종교라는 걸 어떤 탈을 쓰고 자행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원인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저는 환경 문제. 환경 문제. 예, 그리고 그에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는 식량 문제. 이것들이 앞으로 그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토 씨께서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자원이나 식량 수급 같은 것들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원 쟁탈이나 어떤 수급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배경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일단은 환경 변화가 식량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지구 온난화. 요즘은 또 온난화라고 안 하고 뭐 굉장히 뜨거워진다고 해서 그 표현이 지금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네. 여튼 막 끓고 있다. 말 그대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가장 더운 지역들, 그런 더운 지역들이 또 전 세계적인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생산하는 주요 지역들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더욱 더워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식량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이제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식량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한정된 식량을 어느 나라가 더 가지고 가느냐, 이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같이 수입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아무래도 식량을 생산하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안토 씨가 얘기하는 거에서 약간 의문이 들었던 점이 뭐냐면은 네. 일단 식량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 현재 수급량, 어떻게 보면 자금량이라고 하죠. 그런 자금량을 어느 정도 높게 갖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강대국인 경우가 많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미국이라든가 혹은 이제 중국도 사실 그런 식으로 좀 자금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 자금량이 좀 부족하다는 의미는 거기 따른 어떤 기후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자원량이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을 통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애초부터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 혹은 싸움이지 않을까요? 그게 그 국가와 국가 간의 1대1 전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도 보여질 수 있는데, 네. 저는 돌아가는 양상이 그렇게 바로 1대1 국가 간의 어떤 선전포고와 전쟁으로 바로 인다기보다는 아마 그 식량 이민자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커요. 식량 이민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식량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나라에 있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식량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굉장히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식량을 생산하고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들은 물론 어느 정도 그 인구를 받아줄 여지도 있겠지만은 그 나라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의 범위가 아닐 거라고 봐요. 예.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식량이 없으면 이제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서 식량이 생산 가능한 국가로 이민 혹은 난민, 이런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따른 내부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부 갈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국가 내부에서의 세계 대전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국가 내에서요? 네. 그 국가 내에서라기보다는 그 국가가 몰려오는 그 식량 난민들을 처리하는 데에서 이제 전쟁의 어떤 원인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봐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어서. 예.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식량 난민들이나 이런 이민자들은 또 다른 국가를 찾아가게 될 것이고요. 네. 그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주기도 하겠지만 결국엔 한계에 봉착할 여지가 크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책임 소재를 계속 떠넘긴다거나 누군가에게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책임을 물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포성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안토 씨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지, 동의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일종의 전쟁이 아니라 약간의 학살 같은 결과로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거기 안에서 굉장히 저항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발생했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큰 갈등이 발생해서 제3차 세계대전까지 벌어지는 어떤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물론 그거 자체도 끔찍하겠죠.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들도 굉장히 피해가 크겠지만은, 제가 보는 3차 세계대전의 어떤 시나리오 안에서는 국가들 사이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원인이 제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의 국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그게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국가들 사이에서의 피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난민 같은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난민을 많이 발생하는 국가 자체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거기서 또 뭔가 뭐 우범 범죄가 뭐 증가한다든가, 혹은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경제가 파탄나든가.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3차 세계 대전까지 발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우연하게 겹쳐서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난민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약간 3차 세계대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뉴스에서 난민 관련된 이슈를 종종 접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접할 때 보면은 사실 그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난민으로 오는 나라의 국가 전체 인구 대비 난민을 오는 그 사람 수를 그 비율을 계산을 해본다면은 네. 아주 심각한 지역이라고 해도 그 비율이 제 생각에는 30%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말 그대로 그 나라 국민의 30%가 난민이 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식량 말고도 또 수자원 문제도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렇죠.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로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비율을 훨씬 넘어서는 수의 난민이 발생할 거예요. 뭐 한 수백 수천만이 아니라 수억의 난민이 발생을 할 것이다. 예, 이거는 말씀하신 그 수억 난민 시나리오는 제가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수치기도 해요. 예, 기후와 식량에 의해서 난민들이 발생했을 때 그 정도 규모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그럼 말 그대로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그 난민의 수가 적어도 수백 수천만 명이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혹은 난민을 막으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정도의 어떤 정책 혹은 제도 수준에서 그거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극렬한 전쟁으로 발현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식량 문제는 이게 발발이 되게 된다면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결국에는 기후에 의해서 야기되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문제가 될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전쟁의 도화선이 나타났을 때 그것들을 다 같이 감당해야 될 사안이 될 여지가 크다는 의미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식량, 어떤 수자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앞으로 큰 어떤 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고요. 물론 이거 외에도 어떤 기술적인 어떤 패러다임 이런 것들에 대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AI 같은 것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현재도 물론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특이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돌파했었을 때 그 돌파한 어떤 보통은 그런 것들이 그것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저희가 지금 뭐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혹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 있는데, 패권국이라고 지금 불릴 수 있는 미국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일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뭐 그럼 예를 들면 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이왕이면 좀 좋은 편으로 해서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특정한 기업, 뭐 예를 들면 삼성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그런 데에서 AI를 투자를 하다가 특이점을 발생해서 정말 뭐 물론 거기서도 이제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는 좀 더 세부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어떤 AI로서는 도저히 발현될 수 없는 특이점을 발생한 어떤 기업이 발생했다고 했었을 때 일단은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한 기술 탈취를 위한 공작이나 시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특이점을 얻은 나라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굉장히 무조건 좋다고만 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있기도 해요. 말 그대로 기술에 대한 그 어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싸움이 그렇죠. 이제 세계 대전이라는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저는 마침 AI 얘기를 하고 또 하셨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혹시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네네. 예, 사실 그 영화로 많이 아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매트릭스 스토리의 그 전반부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애니매트릭스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그 매트릭스 팬이시라면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영화만 아시는 분이라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작품에서는 이런 배경이 나옵니다. 인간이 AI 기술하고 로봇이 이제 어느 정도 일상화가 되고 이제 그런 로봇들이 인간의 생활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전혀 일하지 않는 세상이 오게 되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AI 로봇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그 감정과 그 지성을 갖게 되고 인간 어찌 보면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이제 반발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일종의 살인 사건도 나게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다가 어느 순간 이 로봇들이 자기들만의 국가를 만들게 돼요. 그 애니매트릭스 스토리 상에서. 네. 그래서 그 국가가 나타난 지역도 상당히 의미가 좀 의미심장한데 예전에 그 우리가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지역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기다가 이제 AI 로봇들이 자기들만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됐다 보니까 그 AI들만 살고 있는 그런 국가죠.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어떤 산업 시설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기존의 인간 국가들을 훨씬 넘어서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AI 국가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 입장에서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AI와 그 로봇 기술이 정말 그 애니매트릭스 세상 속에 그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인간과 인간들의 싸움에 의한 세계 대전도 있겠지만 인간이 개발한 어떤 새로운 지성체에 의한 인간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확실히 저희가 기존에 있어 왔었던 거는 그래도 나름 인간 내에서의 어떤 우위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AI와 인간의 싸움이 돼버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이 패권의 종족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전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굉장히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무래도 인간이라는 종족의 어떤 지속성을 담보하는 전쟁이 될 여지가 커서 더욱 더 치열한 어떤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계 대전의 조건을 만약에 인간에 의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제외한다고 한다면은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노래를 좀 듣고 그 다음 이제 부제를 통해서 대화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래 같은 경우에는 세레노의 새벽별과 소년의 노래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곡인 세레노의 새벽별과 소년의 노래에 대해서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저희가 일단 그럼 그 3차 세계 대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세계 대전이라는 것의 기준을 물론 이제 앞서서도 조금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볼 어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제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세계 대전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중심으로 발발이 된 것들을 현재 세계 대전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떤 유럽 중심으로서 명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어떤 물론 지금도 어떤 유럽이라든가 어떤 미국이라든가 강대국들이 그런데 유럽이 현재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유럽 중심의 역사로서 쓰여온 것이 아닌가? 약간 좀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물론 잘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아프리카에서 수단이라고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현재는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그게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수단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그런 어떤 분리 전쟁을 했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참전을 통해서 뭐 물자적으로 혹은 이제 병력적으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 그것 자체도 굉장히 큰 여러 나라들이 참전해서 싸웠었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세계 대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인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유럽 혹은 서구권 중심의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세계대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은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 나라의 그 역사 교육이라든가 세계사 이런 데에서 하는 거를 고려를 해보더라도 분명히 좀 서구 중심적인 시각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다만 저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세계대전이라고 명명하는 데에는 상당히 좀 동의는 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 어떤 서구권 시각을 배제하고서라도요. 일단 첫 번째는 발발은 이제 시작은 서구권에서 했지만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미쳤다는 점에서는 1차, 2차 세계대전만한 전쟁이 그 전이나 후에는 특별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같고요. 뭐 특히나 뭐 저희 나라 역사도 크게 바뀌었죠.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면서 이제 당시 일제 강점에 놓여 있었던 저희 나라도 이제 독립을 할 수 있었기도 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있다면은 아무래도 사망한 사람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제가 아는 걸로는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의 그 수가 현재 저희 대한민국 인구를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인구, 그것도 어느 정도 인구가 좀 되는 나라의 인구가 싹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여파 혹은 어떤 잔혹성 그런 측면에서는 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충분히 불릴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수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네. 사실 그 전쟁에서 어느 정도의 그 희생자가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다만 말씀드린 그 1,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사망자 수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저희가 그거를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슈가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국가들은 분명 다국적인 어떤 성향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거기서 발생한 그 전쟁의 여파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나라 같은 이런 나라의 어떤 운명을 크게 좌지우지했던 정도의 여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어떤 서구권 시각 이런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1, 2차 세계대전은 충분히 세계대전이라고 불릴만 한 전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의문이 든 건데, 그러면 만약에 단순히 두 국가만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하다면 그것 자체를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이랑 중국의 어떤 전쟁이 발발한다고 했었을 때 네. 타 국가들이 참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여파나 끼치는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면 네. 그런 것들을 또 세계 3차 대전으로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안토 씨 생각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만약에 말씀하신 가정대로 된다면은 또 그것도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끼리만 싸우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네. 저희는 사실 참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전쟁에. 그렇죠. 저희 같은 그런 제3 국가가 참여하지 않는 전쟁을 세계대전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조금 어색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 나라가 참전하지 않았던 전쟁이 전 세계적인 여파 혹은 그 제3의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여파를 미친다는 거는 쉽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현재 어떤 정세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 거대 강국이 사실 되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서
그 발발했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먼 나라에서 발생한 전쟁인데 그것에 대한 여파를 저희가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이란의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유가가 급등한다든가 결국 그것도 결국엔 한국의 어떤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끼쳤는데 굉장히 많은 IT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미국과 현재 굉장히 그 인구 봤었을 때에도 이번에 이제는 인도가 더 뛰어넘었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가 수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국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중국 간에서의 싸움, 만약에 둘 국가만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국과 어디와의 싸움을 말씀하시는 중국과 미국인 거죠. 아, 중국과 미국. 네네.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일단 미국하고는 동맹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그런 강대국 혹은 이제 쉽게 말해서 G2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저희도 참전의 여파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저희 현재 어떤 정부 기조라든가 이런 거를 보더라도 더욱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앞서 그 어떤 여파로서 말씀하신 유가의 어떤 급등이라든가 네. 또 어떤 게 있었죠? 아까 그 전에 말씀하신 유가랑 식량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뭐 식량 수입에 갑자기 큰 제동이 걸린다거나 하는 문제도 사실 분명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컸긴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생존권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28 전쟁이라든가 우러 전쟁 같은 경우는 세계 대전의 어떤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어떤 규모나 여파가 많이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단초로서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은 그 2차 세계대전 혹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그 당시와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 때는 이제 국제기구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였고요. 국제기구의 창설도 결국에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결국에는 전 세계가 평화를 추구하자라는 어떤 공동 목표를 가지고 만든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평화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 비해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여기서 말하는 개개인이란 이제 전 세계의 시민들 혹은 국민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개개인에 대한 의식 수준 혹은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언론 환경 혹은 미디어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이슈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도 했고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대한 매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을 조금 더 현장감이 있는 정보들을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시대도 도래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사람들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한 어떤 그 모호함이 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당장 참전을 하는 군인이 아니고 네.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그 참상을 보기가 어렵고요. 첫 번째.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 참상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아주 선명한 화질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대하는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의식 수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교육이 어느 정도 좀 교육 제도가 완비가 되어 있는 혹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대부분 세계사라든가 이런 어떤 역사 지식들을 접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당장 그 세대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역사 교육이라든가 혹은 꼭 교육이 아니더라도 여러 영상물 매체,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떤 큰 전쟁, 이제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전쟁이 만약에 도래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세계 시민들이 굉장한 억지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토 씨가 얘기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참혹성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교육 수준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앞으로 그렇게 세계 대전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다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저거는 조금 희망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세계 3차 대전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 그 인간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나라 간의 사이에서 발생했었던 전쟁이잖아요. 예,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조금 어떤 세계 대전이라는 기준을 조금 더 달리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기준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 거? 일단은 저희가 방금 이전에 얘기했었던 AI와 인간의 전쟁 이런 것들도 예. 그냥 또 어떤 다른 그런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거 말고 어떤 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그 세계대전의 조건 중에 인간과 인간 간의 대결만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를 제외를 한다고 한다면은 네.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은 뭐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저 우주 공간에서 막 소행성이 날라와서 지구와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네. 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뭐 대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건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인 위기라면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 최근에 저희가 뭐 코비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또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네.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생물학적인 그 어떤 위기들은 계속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요즘같이 그 더욱더 세계화된 시대에 그렇게 된다면은 꼭 물론 이제 인간도 그런 생물학적 위기에 이제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응을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는 없다고 봐서 혹여나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의 문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그 여파가 세계대전에서 죽은 인구를 더욱더 넘어서는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자연과 인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결국엔 자연의 일부 중에 하나고 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인간이 어떤 최상의 그 종족으로서 지배를 해오긴 했지만 이제 자연이 그거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이제 물러가게 해주는 그런 상황을 또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이전까지는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전쟁이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인간이 어떤 그런 바뀌는 자연 환경에서 적응하거나 혹은 거기에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연과 싸우는 어떤 그런 식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자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일종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전쟁 같은 삶, 전쟁 같은 인생 뭐 이런 표현도 있듯이 생존 자체가 전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인간이 처할지도 모르겠죠. 저는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제가 이제 그 코비드 해가지고 코로나 이런 사건이 펼쳐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것이 그냥 팬데믹이라고 불렸지만 또 이게 먼 미래에서 과거를 비춰봤었을 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것을 정말 질병과의 싸움이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그것 자체가 또 제3차 세계대전이었다라고 명명을 부르지 말라는 이유도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네. 그런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질병에 걸리거나 죽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만 봤었을 때 거기로 그거를 통해서 미친 영향 같은 것도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어떤 식의 기준을 두고 현재를 비춰보느냐에 따라서
세계 대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일단 3차 세계대전을 얘기한 김에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네. 3차 세계대전 다음에 4차 세계대전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결국에는 저희 현대 문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전쟁 무기나 기술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뭐 핵무기라든가 네. 굉장히 여파가 큰 기술들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인구가 순식간에 사망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현대 테크놀로지가 총동원된 3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한다면 아마도 다음 4차 세계대전은 이제 돌과 나뭇가지로 이제 싸우는 그런 원시시대 대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4차 세계대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정도의 어떤 과거로 일종의 과거로서의 회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의 회기다 그것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3차 대전이 일어났었을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 같은 것들을 4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억은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 정도로 만약에 폐허가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이 저는 흘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나무 이런 것들을 들고 싸울 정도의 어떤 문명 수준을 지녔다? 저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 역사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는 전달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문명이 굉장히 쇠퇴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우리가 무언가 큰 것 어떤 이런 큰 일이 벌어지긴 했었지만 그때가 3차 세계 대전이었고 현재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전쟁 같은 것들이 제 4차 세계 대전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의 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4차 세계대전의 그 어떤 조건을 혹은 그걸 명명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4차 대전이라고 또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현재 저희 기준으로서 4차 세계 대전인 거고 그 당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서는 그 전에 있었던 첫 번째다. 네,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이어져 오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제 세계 1차 세계 대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거 사람이 아닌 거 아닐까요? 뭐 이제 동물들끼리 싸우는데 우리는 이미 사람이라고 지금 가정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사실 이거는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어떤 문명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먼 미래에도 그 어떤 문명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인간만 존재할까? 약간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아니고 이제 다음 이제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주제를 했었을 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떠셨나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예. 일단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한번 상상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3차 세계 대전 시나리오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지만 사실 이것이 벌어졌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게 자명할 거라고 보거든요. 3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온다면은 네, 그게 정말 우리나라가 아니라 먼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아메리카 쪽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사실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참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뭐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완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생생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좀 뼈 아프게 좀 더 자기,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어떤 세계인으로서 좀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답을 찾아왔기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위기가 있고 이제 시련이 있겠지만은 큰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세계 시민들이 다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위기가 찾아와도 인간은 항상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저는 생각하시는 희망적으로 조금 바라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희망을 예. 얘기를 하면서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듣고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곡은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의 인생의 회전목마 들어보겠습니다.